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발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몸이 좋지 않을 때 발을 통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이 연관된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집안이 신발을 벗고 있으면 안 아파요. 근데 신발을 신고 다니면 거기가 부딪히면 아픈 거지. 꼬부라집니다. 발가락 끝이. 꼬부라지면 못 걸으면 못 걸어요. 발은 서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고 걷거나 뛸 때는 우리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부위입니다. 이러한 발에 통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의심할 수 있는 질환도 달라 통증의 위치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안기준, 김현우 원장과 신체 균형을 위협하는 족부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부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릎 이하 종아리 근육부터 해서 발목 그리고 발바닥까지 이제 부위를 아우르게 되는 질환을 말하고요. 이제 임상적으로 가장 흔한 이제 많이 써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인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힘줄염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발의 변형으로 인해 생기는 소건막류 그리고 무지외반증 그리고 중족골통 이런 것들을 또 아우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외상에 의한 이제 힘줄이나 인대 손상 그리고 관절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진료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흔한 이유는 이제 많은 보행과 운동 때문에 많이 써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 가장 흔하고요. 후천적인 요인으로 발이 변형이 되어서 생기는 요인들이 또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족부 질환이 있을 때 일단 보행 시 통증을 가장 흔하게 호소하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신경이 포착되거나 했을 때는 이제 휴식 시에도 자결감이라든지 이상 감각, 열감 이런 것들도 이제 주로 호소하게 됩니다. 족부 질환이 꼭 이제 발 쪽에만 병변이 있어서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척추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혈관 쪽 이상도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족부에 있는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본인의 상태를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 자체가 워낙 유명한 질환이고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질환이라서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무지외반증으로 알고 와서 아닌 경우도 있고 아예 모르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제 신체 진찰을 의사가 하게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체중 부하가 되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가 이 무지외반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중족골 간의 각이 얼마나 되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에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무지외반증의 원인이 가족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거를 제치고 나면은 신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발을 편한 신발, 그냥 발볼이 넓고 그 다음에 치수가 한 치수 크고 힐이 높지 않은, 굽이 높지 않은 신발을 신어서 질병을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외적으로 관절낭염이라든지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서 그 염증을 가라앉혀야 될 겁니다. 이런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과연 보조기를 찼을 때 교정이 되냐? 그걸 엄청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한마디로 안 된다고 얘기를 단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교정기를 차서는 교정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 진행을 약간 늦출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로 가야 되고 수술적 치료는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는 알려진 수술 방법만 해도 100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그 모든 수술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병원에 오신 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서 어떤 수술이 가장 적합한 치료인지 결정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상쾌한 바람 때문인지 유난히 더 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 김주연 씨는 한 달 전 이곳에서 무지 외반증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요즘 걷기가 너무 편해 살 것 같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그녀를 괴롭히던 무지 외반증은 최근 통증이 더 심해져 수술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거 원래 서서 일을 오래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조금 나오더니 이제 계속 10년 지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마음대로 못 신었어요. 그냥 말랑말랑한 신발만 신고 자꾸 크게 신고 맨날 큰 신발을 신다 보니까 이렇게 헐렁헐렁거리면서 다녔죠. 집안에 신발을 벗고 있으면 안 아파요. 근데 신발을 신고 다니면 거기가 부딪히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딱딱한 신발은 못 신고 배로 된 신발 그걸 골라가 신는 거지. 구두는 솔직히 말해서 예식장 갈 때 들고 가갖고 거기서 예식장에 잠깐 신고 벗고 다시 운동화를 갈아 신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불편하고 아팠는데 이제 정년이 이제 만 60세가 되면 정년이 되니까 정년을 하고 와서 꼭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래 하고 있는 찰나에 우연찮게 지인으로부터 이 안기준 원장님부터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잘 되고 만족한다 해서 제가 이제 여기 방문하게 됐는데 원장님이 너무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러셔갖고 저는 엄청 겁을 먹고 왔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아, 이거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원장님 덕분에 원장님 수술을 잘 해주셔갖고 엄청 편하게 발을 보면 너무 만족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게 오늘 찍은 엑스레이인데요. 예, 수술한 거는 잘 유지되고 계시고 네. 나사못도 제위체 잘 있고 교정도 잘 돼 있고 잘 좋습니다. 네. 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벗어야 돼요? 네네. 요거는 잘 끼고 계시죠? 예. 발가락 운동은 집에서 잘 네, 하고 계속 계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번만 볼게요. 살짝 들어보실까요? 예, 힘 빼시고요. 예. 요 정도 통증 괜찮으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 각도는 비교적 잘 나오고 계시고요. 네. 예.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각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걸을 때 통증은 뭐 거의 없으시고요. 네, 걸을 때 거의 통증 없고 네. 저는 이제 혹시 지금 제가 샌들 신고 있는데 네. 운동화를 언제쯤 신을 수 있는지 운동화는 요거는 2주 정도 더 2주. 앞에 터진 신발, 슬리퍼 같은 거 신으시고요. 운동화는 적어도 수술하고 한 6주경 이후부터 6주부터 예,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예. 예, 그때부터 착용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오늘도 이전에 하셨던 네. 발가락 운동 재활 물리 치료 좀 받고 가시고요. 네, 요거는 집에서도 좀 꾸준히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경과는 괜찮으시니까 저는 외래에서 한 달 뒤에 한번 엑스레이 찍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잘생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년간 지속된 이제 건망류 부위, 흔히 말하는 엄지발가락 내측 부위 신발 신을 때 이제 계속 불편감을 호소하셔 오셨고요. 증상이 오래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은 바로 수술적 치료를 이제 계획해서 무지외반 교정술을 시행하게 된 분입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은 양쪽 다 수술하신 분인데 무지외반 각도가 좌측은 약 40도 정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에 해당하는 단계로 이제 내원하셨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한 30도 정도에 해당하는 각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가 진행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원위 중족골 절골술, 교정 절골술을 이제 시행을 하였고요. 중족골 원위부를 이제 쐐기 모양으로 절골을 시켜서 외측으로 전이를 시켜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발가락 뼈도 에이킨 절골술이라고 하는 이제 절골술을 시행해서 각도를 교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속 제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골유합이 어느 정도 진행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금속 제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진료가 끝나고 오늘도 재활치료실을 찾은 주연 씨. 수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수술 부위 관절 운동을 잘하지 않으면 관절이 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된 운동 능력과 근육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재활 운동은 꼭 필요한데요. 수술 후 1에서 2주 후부터
발목과 발가락을 전체적으로 오므렸다 펴는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관절을 열어서 수술할 경우나 혹은 요즘 최소 침습으로 해서 관절을 열지 않고도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후 다 일단 수술 후에는 관절, 중족 촉지 관절에 유착에 의한 강직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 관절에 대한 관절 운동을 좀 부지런히 해주셔야지 수술 전에 어느 정도 각도를 회복할 수가 있고요. 이게 너무 뻣뻣해지면은 약간 보행 시에 불편감을 호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 관절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이 신발이 이래 딱 틀어져 갖고 사실 이런 샌들 못 신었거든요. 너무 보기 싫어서. 이게 완전히 꺾어져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샌들 신고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통증은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저 일상생활 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그것도 등록해놓고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거기 따갖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 정도로 지금 회복이 많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발도 많이 편해졌고 아픔도 이제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쪽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얼굴이 불편해 보이는 임정규 씨는 작년 8월 발을 삐끗한 이유로 계속 발이 아파 힘든 상황인데요.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산을 한 30년 탔거든요. 등산을. 산을 타도 좀 무리하게 그 걷는 운동도 막 좀 보통으로 막 2만 보, 3만 보 이 정도로 걸었어요. 이 다치기 전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 이제 막 무리가 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이제 발목을 삐면은 그 증세 아니십니까? 아픈 증세.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쩔뚝쩔뚝 걷는 그런 모습이랄까. 침을 맞은 것에도 한 100대 이상 맞았어, 지금까지. 1년 전에 한 다쳤으니까. 정형외과 가서 약 먹고 이래도 안 낫고, 침 맞아도 마찬가지고. 저는 하도 그 병원 생활을 많이 해서 담담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걷는 운동을 좀 활발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예, 그래. 이따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마취하러 내려가실 거고요. 네. 예, 수술은 잘 마무리될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관절경 먼저 확인하고 그 소견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께 더 나은 방향으로 제가 치료를 좀 결정할게요. 예. 예. 어쨌든 간에 저는 처음 해보니까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1년 전부터 이제 악화된 이제 발목 통증으로 내원하셨고요. 이 환자분 특징적으로 주로 발목 내측에 국한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를 확인해 본 결과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관절연골 간격이 주로 관절면 내측에 국한된 관절염 소견이기 때문에 발목 관절도 무릎과 마찬가지로 관절염 단계를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3단계 중에서도 3단계 초기 소견에 해당하는 병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적 계획으로는 체중을 바깥쪽으로 옮겨줄 수 있는 과상부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이제 계획을 했고요. 체중이 안쪽에 실리는 것을 바깥쪽으로 옮겨줌으로써 환자분의 통증을 많이 호전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을 하기 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계속된 통증으로 수술만을 기다려온 정규 씨. 담담한 표정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수술하실 분은 이제 발목 내측에 국한된 관절염으로 이제 오신 분이라서 과상부 절골술이라고 하는 관절염에 대한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상부 절골술은 발목 내과, 흔히 발목 안쪽 복숭아뼈 그쪽 부위를 관절면에서 상방 5cm 정도 되는 부위에서
뼈를 절골을 넣어서 한 10도 정도 가량 뼈를 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판이나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과상부 절골 교정술은 발목 근처의 경골에 실금을 내어 안쪽으로 휜 발목 관절을 곧게 일자로 교정하는 치료인데요. 발목 안쪽으로 가해지는 체중축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발목을 보존하고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시행하기 전에 관절경으로 먼저 환자분 안쪽에 연골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했고 역시나 예상한 대로 관절면 내측에 주로 국한된 관절염 소견이 있어서 계획했던 대로 과상부 절골술을 잘 시행했습니다. 체중을 잘 옮겨놨기 때문에 아마 수술 후에 환자분의 통증의 경감 정도는 많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뼈를 이제 절골하는 수술이라서 깁스, 부목 고정을 최소 6주 정도 하게 되고요. 그동안 비체중부와 체중을 디뎌서는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목 고정 후에는 사실 특별한 이제 재활 운동 치료는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약해진 발목 주위 근력이라든지 근육 강화 운동 위주로 재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그 몸 관리는 뭐 하는 편이 운동을 걷는 운동이라는 뭐 이제 등산은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내일 모레 70인데 등산은 이제 뭐 포기하고 걷는 운동만이라도 좀 열심히 진짜 좀 열심히 해서 건강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른쪽 무지 외반증으로 걸을 때 통증이 있었던 신순기 씨는 수술을 받은 후 걷는 게 무척 편해졌습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발가락이 처져 있는 것만 같은 느낌까지 들어 처음 병원에 왔을 때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 통증 없이 교정이 잘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발가락이 제가 아파가지고 그 새끼 발가락 닿으면 오버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신발 편한 거 다 신어봤습니다. 예, 다 신어봐도 이게 내려앉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도. 이 발가락이 내려앉는 대신에 또 이 꼬부라집니다. 발가락 끝이. 그러니까 내가 못 걸어 다닐 정도로 아파서 그래 너무 이제 내가 너무 아플 때까지 기다린 거래요. 이 어느 병원에 갈 줄을 몰라가지고 보통 인간관절 뭐 이러면 어느 병원 막 소문이 나왔지만 발가락 이거는 어디 갈 줄은 내가 몰랐어요. 내가 갑자기 왔 거래. 그리고 갑자기 오가지고 선생님 보더만 이틀 바로 수술 들어가자 하더라고요. 아유 이제 낫겠다 싶어 걸을 수 있겠다 싶어지야. 사람이 못 걸어 다니면 그게 할 짓입니거든.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은 이제 발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잘 걸어 다니고 네네. 일상생활을 늘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수술한 지는 한 1년 반쯤 됐는데 예, 예. 결과는 좋고 예. 지금 다리 이렇게 정렬도 잘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이 망치 발가락 변형도 심했는데 예. 그 부분도 많이 좋아져서 예. 아마 걷고 하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해졌을 겁니다. 좋아졌어요. 예. 요 발 한번 볼까요? 네, 정렬도 괜찮고 예. 흉터도 약간은 남아 있지만 예, 그 이 정도는 정도면은 예.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는 잘 나으신 것 같고 발가락 원래 여기 굳은 살도 엄청 심하셨는데 예, 그때 그리고 아팠어요. 예. 이것도 많이 좋아지셨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교정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이 나머지 발가락들도 이렇게 휘어 있던 게 예, 예. 많이 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왼쪽 발은 좀 어떠십니까? 왼쪽 팔도 지금 그 제일 새끼 발가락 다음에 요렇듯이 네. 서서히 진행이 약간 오는 것 같네요. 저희가 오른쪽이 증상이 심해서 예. 먼저 교정절골술을 하고 이렇게 보면 왼쪽도 사실 예. 무지의 반증이 있는 편입니다. 예,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오른쪽이 심해서 이제 오른쪽을 먼저 했는데 예. 왼쪽도 보시고 예. 혹시나 이게 내가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다거나 예. 아니면 신발을 신는데 너무 제한이 많다. 그러면 수술 결정을 하시면 되고 예, 예. 이게 단순히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술 결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보기만으로는 뭐 아무 이상 없어서 보기 다른 사람들 노인네들 보면 막 발이 겹쳐도 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불편하시면 예, 예. 왼쪽도 수술 결정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예, 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신발 편한 거 신으시고 예, 예. 그다음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병원에 체크하러 오시고 예, 예. 왼발이 만약 불편해지면은 예. 언제든지 병원에 오도록 하십시오. 예.
수술을 잘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못 걸어서 진짜 바로 오자마자 수술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튿날 바로 했다 아닙니까 그때. 아이, 그동안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이 환자분은 처음에 저한테 가장 호소한 증상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계속 빠지고 아프고 굳은 살이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이제 진찰을 해본 결과 이는 무지외반증과 관련된 증상으로서 무지외반증이 있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에 망치 발가락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각각의 질환이 아니고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워낙 걷기가 힘들어하고 신발 신는 걸 너무 불편해 하셔서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바로 결정을 하게 됐고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이미 이 무지외반증이 진행된 지가 오래돼서 이미 관절염이 약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지외반증 수술은 최근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과 절개를 최소화해서 구멍만 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것이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환자군에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되고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가 좀 심했고 교정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절개술로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수술은 연부조직 이완술과 교정절골술을 동시에 시행하였고 네 번째 발가락의 망치 발가락 변형에 대해서도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발가락 무지외반 각도가 거의 정상에 가깝고 무지외반 자체가 호전이 되니까 두 번째, 네 번째 발가락에도 망치 발가락 변형이 지금은 호전된 상태입니다. 유전적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유전은 저희가 뭐 예방을 하거나 막거나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젊으신 시절에 하이힐을 신는 것을 되도록이면은 하지 말라고 저는 교육을 하고 있고 신발만 편하고 그 다음에 발볼이 넓은 것만 신어도 사실 진행되는 경우가 확 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내가 옳게 걸을 수 있으니까 그게 달라진 거지. 그 못 아파서 못 걸었으니까. 그게 어딥니까? 어디 신발도 신어도 편하지. 그때는 아이 걷는 자체가 힘이 들어가지고 아팠어라. 예. 그래 오죽하면 수술하려고 사람이 몸에 칼 대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두 발이 잘 바르게 걸을 수 있으면은 앞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가 생활 운동도 많이 하시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전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외래 족부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족부 질환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라도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불편함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불편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게 알맞게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큰 수술을 막고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들도 사실 많습니다. 좋은 정보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감별해내고 좋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저희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몸 건강이 악화해 사회생활이나 일상적인 생활 또한 힘들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발 건강에 관심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사상 체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체질이란 한방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나의 체질을 알면 건강도 더욱 잘 지켜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체질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그거는 좀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좀 무거워요. 오른쪽 눈이. 눈 안에 뭐가 자꾸 점이 있고 구름이 떠다니고 물체가 한 2, 3m 정도 떨어지면 잘 안 보여. 사상의학에서는 환자의 주된 병증과 건강할 때의 상태를 알면 체질을 구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알게 되면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에서는 사상 체질 특징을 통하여 각자의 체질에 알맞은 검진을 하는데요. 오늘은 사상 체질 의학과 망막 질환에 대해 김정희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의학은 사람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사람을 파악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상의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그 모든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상의학에는 에너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오장부에서 만들어내요. 근데 이 오장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오장부 중에서 강한 장기가 있고 약한 장기가 있어요. 사상의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서 가장 약한 에너지를 찾아내서 그 약한 에너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게 사상의학을 보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장부를 좋게 해야 됩니다. 이 오장부를 치료해서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 사상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질 감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을 해야 돼요. 이 생긴 모습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뭐 평소에 생리라든지 병리를 모두 파악해서 이걸 종합을 해서 그 사람이 가장 약한 데를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한의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가 침입니다. 침. 그러니까 침을 놓고 나서 그 반응을 토대로 해서 더 그냥 체질을 확진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몇 가지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진단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침을 놔서 그 반응을 토대로 체질을 확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눈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양분을 눈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서 만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하면 오장부에서 만들어내서 눈에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눈이 하루에 100만큼 일을 하는데 오장부에서 100만큼 만들어서 공급이 되면 외상이나 선천적인 결함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병이 안 생겨요. 그런데 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이 60밖에 안 가면 당연히 눈에 있는 세포나 구조물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즉,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눈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망막질환이 특히 오장부와 관련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눈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망막이에요. 오장부에서 만드는 에너지를 가장 소비 많이 하는 게 망막에 있는 특히 시세포와 시신경입니다.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핵심 세포와 신경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모두 다 오장부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장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곳도 타격을 많이 받게 되지만 특히 망막에 있는 시신경이라든 시세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망막에 있는 시세포와 시신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황반에 있는 시세포라든지 시신경에 영양을 공급시켜 주는 것 말고는 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한 오후.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진료 시간보다 먼저 한의원에 도착한 엄마련 어머니는 몇 년 동안 이곳에 다니는 오랜 환자입니다. 한의원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데요. 신경 안정제를 복용할 만큼 힘들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아저씨가 몸이 안 좋아가 많이 아프고 이러니까 내가 우리 아저씨한테 신경을 되게 쓰다가 보니까 막 눈이 이제 막 가더라고요. 눈이 뿌여해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또 병원에 급하게 예약을 해가 다시 갔지. 가니까 그래 한반병성기가 있다 해서 거기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하더라고요. 검사만 계속 이제 6개월 있다 또 검사하고 6개월 있다. 그래 한 5, 6년 검사하고 나니까 이제 눈에 물이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맞을 때도 있고 2개월에 한 번씩 맞을 때도 있고 계속 맞았어요. 이제 시력이 안 나오니까 왼쪽 눈은 놔놓고 오른쪽 눈 하나라도 살리자 싶어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하면서 렌즈도 넣고 그래 했는데도 크게 효과는 못 볼 겁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똑같아요. 그래 해서 일단은 막 포기를 한 상태인데 그래 아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래 여기 한 가보라 해서 그래 이제 우리 딸하고 왔거든요. 그랬긴 딱 2년 전이라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시야 검사상으로 많이 좀 좋아지셨거든요 어머니. 그 눈만 일단 보자면은 여기 보시면 처음에 검사 이게 2022년도 2월달에 2022년 9월 28일 검사했거든요. 이때 검사했을 때인데 여기 시야가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렇죠?
여기 까맣게 예, 보이시죠? 예, 예. 여기 주고가 있었고 이게 왼쪽 눈이에요. 왼쪽 눈이 더 안 좋잖아요. 시야 검사상으로 봐도 왼쪽이 더 안 좋았거든요. 여기 오른쪽도 완전히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왼쪽이 더 안 좋았는데 얼마 전에 검사했을 때 9월 달에 검사했지 않습니까? 딱 2년 만에 검사했는데 자, 이게 왼쪽 눈인데 굉장히 많이 맑아졌죠, 어머니. 예. 그렇죠. 비교했을 때 봤을 때 역대보다 훨씬 더 맑아진 게 확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예. 그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요 MB 수치가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원래는 마이너스 7이었어요, 어머니. 빛을 인식하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야 검사가 황반변성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머님. 왜냐하면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중심 시야가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체 시야를 보는 거라서 하지만 요 검사상은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어쨌든 빛을 인식하는 게 많이 좋아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황반변성은 눈의 병이 아니고 요 오장부 병으로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피곤한 게 없어야 되고 잠 잘 자고 소화 잘 되잖아요, 어머님. 그러면은 진행이 안 된다 생각하셔야 돼. 근데 내가 막 피곤해 많이. 그래서 잠도 못 와. 그리고 막 소화가 안 돼. 머리가 뭐 멍해. 그러면은 황반도 나빠진다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음식 같은 거 잘 가려 먹고 침마도 열심히 오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소양 음식 항상 가려 드세요. 알겠습니다. 예, 침 맞으시죠? 뭐. 이분이 황반면성으로 내원하셨는데 황반면성을 진단받은 게 201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황반면성 진단받고 10년 정도 있다가 오셨고 이분이 처음에는 건식 황반면성으로 진단받으셨다가 내원하기 2019년도 내원하기 3년 전부터는 습식으로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눈에 항체 주사를 계속 맞으셨어요. 왼쪽 눈 같은 경우는 그 시력이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셔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는 상황이셨고 그 다음에 3년 전부터 이제 좀 오른쪽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3개월 단위로 계속 항체 주사를 맞는 상황이셨습니다. 황반 변성은 망막의 중심 부인 황반에 이상이 생겨 심각한 시력 장애가 초래되는 증상인데요. 주로 노인에게 나타나며 노인성 실명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시세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세포가 어디에 있냐면 황반에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이 부족해지게 되면 황반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죽어요. 이게 황반변성이 다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시세포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피를 공급받기 위해서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요걸 습성이라고 해요. 여기 신생혈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또 혈관이 좁을 때보다 넓을 때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혈관이 넓어집니다. 지금처럼. 더 많은 피를 공급받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혈관이 넓어지다 보면 혈관이 이렇게 터지거나 여기에서 물이 새어나와요. 물이 새어나 여기에 붙는 겁니다. 요게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세포를 튼튼하게 하려면 눈 자체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시세포로 가는 영양을 100을 만들게 되면 남아있는 시세포가 튼튼해져서 실명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장부가 좋아지더라도 죽은 시세포를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오장부를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시세포가 100개가 있다가 40개가 죽고 60개가 남았어요. 남아있는 60개도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오장부를 좋게 만들면 죽은 걸 살릴 수는 없지만 약한 60개를 얼마든지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오장부를 좋게 했기 때문에 눈으로 가는 영양이 증가되어서 황반에 있는 혈관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황반에 있는 붓기도 많이 빠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진료하고 난 이후에서는 붓기가 많이 빠져서 붓기를 빼는 항체 주사를 안 맞아도 되셨어요. 즉 오장부가 좋아지게 되면 황반에 있는 붓기도 빠질 뿐만 아니라 황반에 있는 시세포도 동시에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황반 변성을 위한 한방 치료는 각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맞춤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엄마련 어머니는 침 치료를 받습니다. 침 치료는 경락의 흐름을 좋게 하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정해 전체적으로 기와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원장님 만나갖고 이제 검사도 하고 그래 상담을 해보니까 그 한반변성은 못 났습니다. 못 났었는데 오장육부가 튼튼하면은 눈도 이제 시력도 조금 나아질 수 있고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로 이제 약도 먹고 침 맞으러도 오고 그런데 이제 2년 얼추 다 되니까 이제 원장님이 이제 시야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야 검사를 하니까 이제 실명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나는 실명하는 거를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밝아지고 좋으면은 좀 다니고 싶지, 온 천지를. 내 죽을 때까지 실명만 안 된다면은 그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 싶고, 예. 그거는 실명은 안 된다 해서 진짜 너무너무 기뻐요. 진짜 기뻐요. 나는 눈은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뇌경막 동맥류 수술 후 오른쪽 시야에 손상이 생겼던 허영희 씨는 그래서인지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싫었다고 하는데요. 만성 피로에 소화불량까지 생겨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눈은 불편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괜찮을 거라 마음을 다독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이제 한 3년 전이었네요. 코로나 때 이제 귀에서 이상한 심장 박동 소리 같은 게 이렇게 쿵쾅쿵쾅 이래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큰 병원 가서 MRI를 한번 찍어보라 해서 MRI를 찍었어요. MRI를 찍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경막의 동정맥류 쪽이다. 그래 해서 시술을 하자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제가 3번을 시술을 했어요. 세 번 시술하고 조영술을 3번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눈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어두운 무슨 까만색 도화지를 뭐 입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3번 퍽퍽퍽 이런 식으로 뭐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날 숙직이었어요. 그래 바로 또 오셔가지고 눈을 또 이렇게 보시고 그 안과 가서 다시 또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쪽 오른쪽 눈이 약간 밑에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혈관이 막혔다 하더라고요. 밑에 약간.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지금 밑에가 잘 안 보이니까 그게 불편하고 눈이 약간 좀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그거는 좀 무겁다는 느낌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좀 다르지. 많이 좀 무거워요, 오른쪽 눈이.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오신 지가 한 달 좀 넘었거든요. 별로 안 됐는데 아직까지. 눈도 좀 편해졌죠, 어머니? 편해졌죠? 그리고 어머님 이게 이 치료가 또 중요한 게 어머님 어쨌든 뇌동맥류가 생겼잖아요, 어머님. 그것도 오장부와 관련이 많이 있어요, 어머니. 그때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오장부가 좋아지면 눈으로 가는 영양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뇌로 가는 영양이 증가돼요, 어머니. 이 오장부가 좋아졌을 때 가장 득을 보는 게 눈보다 사실 뇌입니다, 뇌. 그래서 근본적으로 뇌동맥류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니. 근데 어쨌든 한 달 안에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좀 더 해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 한 최소한 6개월 치료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좀 더 하면 아마 좀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소화라든지 입맛 없는 게 완벽하게 치료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요게 더 좋아질 겁니다, 어머니. 그러면 머리가 특히 머리가 맑아지면서 어지러운 것도 있잖아요, 어머니. 어지러운 것도 많이 앞으로 좋아지게 될 거예요, 어머니. 알겠죠, 어머니? 그래서 열심히 오세요. 이제 한 달이니까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좋아졌다가 안 오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특히 뇌 쪽 혈관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오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맞죠, 어머니? 이분은 뇌동맥류로 인해 가지고 수술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오른쪽에 시야 손상이 많이 생겨서 오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신경이 아마 그때 손상을 받으신 거예요. 뇌동맥류로 인해 가지고 그때 내원을 하셨거든요. 이 뇌동맥류로 인해서 그 오른쪽 시신경이 손상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왔을 때 시야 검사상을 보게 되면 요 밑에가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많이 죽었고 여기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요게 죽은 거고 여기 MD 수치가 중요한데 이게 보면 평균을 낸 겁니다. 요게 마이너스 15였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손상이 거의 한 반 정도. 요 밑에는 거의 사물을 잘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셨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시신경이 많이 손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눈을 치료했지만 실제로는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셨을 때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끼셨고 그 다음에 소화도 안 됐고 밥맛도 없으셨어요. 체력도 엄청나게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당연히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체력도 많이 좋아지셨고 소화도 좋아지고 밥맛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시신경과 영양을 증가시켜서 어느 정도 시야를 개선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달 정도 치료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위에가 좀 많이 맑아졌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밑에는 비싸. 완전 죽은 건 살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것들은 반쯤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은 비슷하지만 위에 부분 특히 약간 많이 약해졌던 게 튼튼해져서 좋아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D 수치가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마이너스 15였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러니까 4 정도 평균적으로 4 정도
시신경이 어느 정도 시야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55%였는데 지금 한 63%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야가 좋을수록 정확도가 사실 높아지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MD 수치가 제일 중요한데 4 정도, 한 달 정도 사이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침 놓을게요. 보사도 같이 해줄게요. 오늘 허영희 씨는 2가지 치료를 받습니다. 영희 씨가 빠지지 않고 받는다는 침 치료는 가장 문제되는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까지 살펴줘 그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이어지는 약침 치료는 한약을 정제한 약침액을 경혈에 주입해 한약과 침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는 치료법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받고 나면 몸이 훨씬 더 가볍고 힘이 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한약 먹고 몸이 좀 괜찮아지겠나 이런 또 걱정이 되긴 되더라고요. 뭘 한약 이거 한 달, 2달 먹고 나아지겠냐 했는데 첫째는 몸이 무거웠던 몸이 좀 가벼워졌거든요. 몸이 좀 가벼워지고 일어나는 게 조금 수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딸내미하고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신랑하고 가족들하고 어디 뭐 1박 2일 뭐 몇 박 며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마음대로 다니고 싶고 그래요. 이제 열심히 한의원 치료하면 낫겠죠. 녹내장으로 항상 눈이 피로했던 신영용 아버님은 요즘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격증도 45개나 있을 뿐 아니라 비보잉에 글까지 쓰는 다재다능한 신영용 아버님은 얼마 전 늦은 나이에 책을 쓴다고 무리를 했는지 눈이 너무 불편해 처음 한의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 책을 한 10년 동안 준비하다가 4개월 정도 아주 몰입해가지고 이제 책을 집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많이 혹사했어요. 눈 안에 뭐가 자꾸 점이 있고 구름이 떠다니고 안과 병원에서 진단을 하니까 빈문적보다 더 급한 것이 녹내장과 백내장이 왔다는 거예요. 양방면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뭐냐면요. 안압 조절하는 점안액을 넣어요. 그다음에 또 염증 방지하는 거. 그거를 이제 한 2달 했죠. 하다가 또 저는 그 양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 나빠져요. 약도 안 먹고 싶다. 다른 방법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오다 가다가 여기 이제 이 간판을 보고 찾아왔지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은 좀 컨디션 괜찮아요? 예, 뭐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하시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거 하는데 예. 지장은 딱히 없으시고. 예, 요즘 소화 잘 되죠? 예, 소화도 잘 되고. 잠은요? 네, 잠도 잘 자고. 책 쓰는데 이제 힘도 많이 안 들죠? 예, 아버님 그럼 맥 한번 볼까요? 예, 맥도 옛날에는 힘이 많이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힘이 있고 또 아버님 같은 경우는 워낙 하고 싶은 게 많으시기 때문에 몸 움직이고 책 쓰고 비보잉하고 이런 거 할 때 좀 부족함 없는 오장육부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치료해 봅시다, 아버님. 예, 예, 네네. 맥은 진짜 좋거든요. 예. 이제 침 맞으러 가실까요? 예. 네, 침 맞으러 갑시다. 예. 이 환자분은 처음에는 책을 쓰는 환자분인데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눈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녹내장 증상이 조금 심해져 가지고 내원을 하신 분이거든요. 녹내장은 만성적으로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질환으로 주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20, 30대 청년층에서도 발병이 높아지면서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녹내장이라는 건 이유를 막론하고 시신경이 죽으면 그게 녹내장이에요. 근데 그게 녹내장인데 녹내장은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안압이 높아져서 생기는 녹내장이랑 안압이 정상인데도 생기는 녹내장이에요. 근데 안압이 높아져서 생기는 녹내장은 물 안에 방수라는 게 차 있거든요. 풍선처럼. 이제 풍선처럼 눈이 부풀게 되면 그 안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눌리게 되면서 시신경이 밥을 못 먹어서 죽게 되는 게 안압이 높은 녹내장이고요. 또 다른 녹내장은 정상 안압 녹내장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안압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죽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장육부에서 눈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그 에너지 양 자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는 100만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60밖에 못 먹으니까 40만큼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는 만큼 이 눈 신경이 죽어나가게 되는 게 정상 안압 녹내장이고요. 실제로는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녹내장보다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장육부 치료가 녹내장에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됩니다. 사람마다 똑같이 눈이 안 좋다고 해도 그 원인이 다 다르게 되거든요. 신용용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음인으로 진단했고, 태음인한테 맞는 침과 한약 그리고 이제 추나 매선 치료를 통해서 이 환자분이 증상이 많이 좋아지게 됐고, 앞으로 남은 치료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활동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태음인한테 부족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 몸 안의 에너지 효율도 잘 낼 수 있게 침과 한약을 추가적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침 치료가 진행됩니다. 개인의 체질에 따라 적합한 경혈을 선택해 진행되는 침 치료는 몸 전신뿐 아니라 안과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 혈액 시술에 체질마다 부족한 에너지를 조절해 눈으로 가는 영향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눈이 침침해서 평소에 책을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태음인이거든요. 태음인에 해당하는 침과 그리고 태음인에 해당하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이제 태음인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가지고 눈의 집중력을 좀 더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특히 상양혈과 용천혈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폐의 기능을 많이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눈이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불빛만 보면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그는 침을 맞고 나서 그런 게 없어져. 안 왔어요. 이 몸이 그 유연하면 힘이 생기는 거라. 뭐 책도 쓰고 집필도 하고 봉사활동, 내 비보이로 또 저 장기도 자랑하고 그렇게. 자, 사상의학은 오장부를 좋게 하는데 특화된 학문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눈에 있는 망막 질환은 오장부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정말로 많이 필요해요. 만약에 실제로 오장부에서 눈으로 영양분이 10분만 안 가도 바로 실명됩니다. 망막에 있는 시세포라든지 시신경은 오장부의 기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오장부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한의원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기관을 찾으셔가지고 오장부를 꼭 같이 다루셨으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 소중함을 잊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내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